네, 반갑습니다. 자, 군 간부 선발도구 제2강 근현대사. 오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과 통상수교 거부정책 함께 공부할 건데요. 저는 남택범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주제 바로 흥선대원군인데요. 근현대사의 맨 처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왜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수학 진짜 못한 저도 진짜 잘하는 수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합이었거든요. 거기만 새까맸어요. 왜? 맨날 거기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파트는요. 거의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왜냐? 맨 앞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구석기, 신석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흥선대원군 잘하는 과목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우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은 대원군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왕은 아닙니다. 원래 왕은 고종이라는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니었었는데 권력을 잡게 됐었던 이 시기 도대체 어떤 시기였는지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에서는요, 세도정치라고 하는 특징적인 정치가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냐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통치하던 시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그 최모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도정치의 폐단 시기. 자, 이런 세도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왕은요 힘이 없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농단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권위가 약화돼 있고 그러면은요 왕이 힘이 없을 때 이 특정 가문들은요 왕의 권력을 빌미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이권들을 침탈하고 이권들을 챙겼습니다. 그 챙긴 이권들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마음이 떠나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면은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맨날 뜯겨냈거든요. 자, 이러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 두 번째로 국외 상황을 살펴볼게요. 국외 상황은요,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과 서양 열강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 시기, 바로 서세 동점의 시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던 시기.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줄임말입니다.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거하던 시기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양선이라는 배들도 몰려왔네요. 이양선은 자, 달을 이자에 서양 양자, 말 그대로 다르게 생긴 배라는 뜻이고, 이때 당시 이양선을 보통 증기선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돛을 달고 달리던 배에 노를 젓던 배만 있었는데 서양 애들은 이때 증기선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철선이라는 배들이 나타났거든요. 깜짝 놀랄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로 만든 배는 바닷물에 쉽게 부식될 수 있잖아요. 부식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다가요, 그 석유 보시면 나오는 젤리 같은 까만 거 있어요. 타르라는 물질을 가득 칠하고 다녔기 때문에 밤에 보면 얼마나 무섭게요. 까만 배가 막 지나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런 이양선의 출몰은 국내적인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러고 있었던 시기에 철종이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임금 1863년에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고, 그 사망을 하자 왕위를 이을 수 없었기에 왕족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이 바로 어린 고종이 왕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요 20세 미만의 아동이 왕이 됐을 경우, 아동이란 표현은 좀 그렇죠, 세자가 왕이 됐을 경우 뭐 하느냐면요, 왕족이나 집안의 어르신이 대신 통치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섭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섭정에도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 바로 어린 아들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앉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내가 섭정을 하겠소 라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세도 가문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개혁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라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신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는 뭐 양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으로는 귀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집단가요, 항상 권력 싸움을 합니다. 얘네들이 권력 싸움을 벌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왕이 권력이 세면 국가의 규칙이나 질서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왕의 힘이 약하면 얘네들은요, 절대 규칙을 안 지킵니다. 규칙을 안 지키고 무슨 짓을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많은 활동들을 하겠죠. 그 이익을 챙기는 활동들은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그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 것 뺏겠습니까? 힘센 애 것 뺏겠습니까? 힘 약한 사람 것 뺏겠습니까? 힘 약한 다수를 뺏기 시작하겠죠. 그 다수가 누구예요? 바로 백성이죠. 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래서 규칙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역시도 신하, 양반, 귀족 이런 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이름,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 애들이 권력을 농단하자 자연스럽게 백성도 힘들고 왕도 힘든 구조가 나타난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면 누구의 힘을 강화시키면 됩니까? 왕의 힘을 강화시키고 규칙을 강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왕권을 강화한 정책으로 첫 번째 뭐가 등장했느냐? 첫 번째, 인재의 고른 등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요,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꿈꾸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현실은 저것과 반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을 꿈꾸는 거고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거겠죠. 지금보다 뭐한 사회? 나은 사회를 꿈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그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재가 고르게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인재가 고르게 등용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어떻게 고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특정한 친구들끼리의 모임 붕당과 그리고 특정 가문이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마저도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패단,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는 노력이 나타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한다라고 했을 때, 자,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충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자, 지금 이전까지는 붕당과 세도 정치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충성하겠습니까? 얘네들한테 충성하겠죠. 그럼 이제는 왕이 내가 이제 선발할 거야, 고르게 뽑을 거야. 그래서 왕에 의해서 뽑힌 애들은 당연히 왕에게 충성하면서 강력한 왕권의 뒷받침이 돼주겠죠. 이래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과, 자, 두 번째로는요,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규칙들이 뭉개졌고요. 누구에 의해서? 세도 가문들에 의해서. 그럼 다시 그 규칙들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비변사라고 하는 단체는 도대체 무슨 단체입니까? 바로 국가에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 왕이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에서요, 사건 터졌습니다. 전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편지 보내요. 자, 전하, 이렇게 해. 다시 내려와요.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편지 보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한 권한을 맡기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군권과 그리고 행정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게 어느 기간 동안에 임시 상황, 아주 위급한 일이 터졌을 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이 기구가 이 두 가지 권한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다 보니까 그 이전 시기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이후로부터는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특히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국가의 행정권, 군권을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던 기구였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비변사라고 하는 잘못되어 있는 임시기구가 왜 계속 있어? 이거 없애버려! 라고 해서 비변사를 혁파하는 대신 기존에 있었던 행정권을 담당하던 의정부라는 기구, 그리고 군권을 담당하던 삼군부라고 하는 부대들을 따로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하나의 기구를 분산시켜서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했다.